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밑줄 긋고요. 여러분 노트에다가 교과서 쪽수를 적고 그 다음에 이 제목을 적는 거예요. 제곱근을 이용하여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풀까? 제곱근을 이용하여서도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우리가 이 근의 공식을 만들 거예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유도할 때 이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인지해 주기 바랍니다. 탐구해 봅시다를 볼게요. 우리나라 특수학교 시설 설비 기준령에 의하면 12학급 이하인 경우 교실 건물 대지와 운동장 대지를 합하여 그 넓이가 4,000제곱미터. 자, 넓이가 4,0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 넓이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넓이는 사실은 직사각형으로 정의된 거예요. 여기다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직사각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넓이라는 개념을 수학적으로 배우다 보니까 그 넓이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넓이는 직사각형의 가로 곱하기 세로를 넓이라고 정의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넓이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이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평면 도형만 넓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나중에 아주 어려운 문제도 고등학교 가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넓이가 6,000, 밑줄 그어볼까요? 넓이가 6,400제곱미터인 정사각형 모양. 이렇게 적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활용 문제일 때는 반드시 밑줄을 긋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조건에 밑줄 긋는 거예요. 이제 특수학교를 지으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해 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4,000제곱미터 이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넓이가 6,400제곱미터 이상의 정사각형 모양의 토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넓이 측면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라 놓고요. 자, 밑줄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x미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미지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습관적으로 정의를 써야 돼요. 정의. 이 x가 무엇인지. 이게 서술형 평가에서 항상 감점 요인이거든요. x의 값을 구하는 방정식을 만들어 보자는데 정사각형을 한번 따져보면 정사각형이 여기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가로 곱하기 세로죠. 간단하게. 그래서 6,400. 일단은 풀이 과정에서는 단위를 생략해도 돼요. 자, 그러면 이 값은 이 x의 값은 우리가 이제 88이 64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80이구나를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제곱근을 계산할 때는 항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하지만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라는 단위인데요. 이 길이는 항상 양수죠. 길이에는 음수가 없어요. 양수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쓴 다음에 조건 x는 0보다 크다. 그거나 같아도 되겠죠. 길이가 이제 아예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보자인데요. 일단은 지금 구했죠. x는 80이라고 쓰고요. 여러분 계산 과정에서는 단위를 생략해도 되지만 반드시 답을 쓸 때는 이렇게 80 쓰고요. 단위 미터. 요 단위를 꼭 써야 됩니다. 요것도 감점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에는 단위를 생략해도 된다. 단 답을 쓸 때는 단위를 생략하면 안 된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이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제 해결했듯이 여기 오른쪽 표를 먼저 볼게요. 자, 이렇게 별표를 하고요. 요거는 이제 노트에다 한번 옮겨 적어 보세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이퀄 0. 2차 방정식이 분명한데 인수분해는 현재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유리스 범위에서는 인수분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린 제곱근을 배웠잖아요. x제곱은 3으로 마이너스 3을 이항할 수 있고요. 제곱해서 3이 되는 두 수는 x는 루트 3 또는 x는 마이너스 루트 3인 걸 우리는 제곱근에서 배웠잖아요. 이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부터는 이런 화살표를 쓰지 않기로 했으니까 x 하고요. 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복부호 동순, 복부호 동순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복호 동순이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복부호 동순. 한꺼번에 쓸 수 있어요. 복부호 동순이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어떤 꼴을 계산할 수 있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x의 개수가 0인 거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cx 이퀄 0. 자, 같이 꼴의 2차 방정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 있죠. 그렇죠? k의 제곱근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허수를 배우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허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그러니까 A와 C는 서로 다른 부호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당연히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의 A 개수는 X의 최고차항인 A는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퀄 0인데 이것도 푸는 방법이 있죠. 그럼 먼저 2항에서 4x의 제곱 이퀄 1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양변을 4로 나누겠죠. 보통 이럴 때는 x의 제곱의 개수 나눕니다 라고 쓰면 맞는 거예요. 이렇게 x의 제곱의 개수로 나눕니다 라고 쓰면 x의 제곱은 4분의 1이 되겠고 제곱해서 4분의 1이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어요. 그죠? 풀마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한번 5번을 풀어보는데요. 매번 얘기하지만 그 풀이 시간은 따로 안 줘요.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 일단 먼저 풀이 과정을 쓰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 이거 답만 쓰지 마세요. 모든 문제가 서술형 평가를 본다고 생각하고 써야 됩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1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곱해서 25가 되는 수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써도 되긴 해요. 이런 문제는. 자, x의 제곱이 5의 제곱이 되는데요. 자, 이때 제곱해서 5의 제곱이 되는 수. 그건 당연히 x는 풀마 5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풀이 과정을 최대한 자세하게 쓰라는 얘기는 없는 풀이 과정을 만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거는 마이너스 31 이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x의 제곱 이퀄 3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면을 항상 x의 제곱의 개수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2로 나눠주고 2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x의 제곱은 16이 되겠고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두 수. 우리 잘 알고 있죠? 그래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형태는 양변을 먼저 x의 제곱의 개수인 4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 그리하여 x의 제곱은 4분의 3이 되는데요. 제곱해서 4분의 3이 되는 두 수. 물론 이제 그 제곱권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2가 되겠죠. 풀마 2.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는 루트 3. 풀마 루트 3. 그런 걸 알고 자,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분모는 2. 제곱수죠. 그 다음에 루트 3. 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꼭 유리수일 필요가 없어요. 무리수여도 됩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죠? 자, 그러면 3 x의 제곱 마이너스 5를 이항하니까 5가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x의 제곱의 개수 3으로 나눠져요.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x의 제곱은 3분의 5가 되겠죠? 꼭 제곱한 수가 정수일 필요 없어요. 지금처럼 유리수여도 상관없고 분모와 분자가 둘 다 제곱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유리화 과정은 좀 필요해요. 자, 그 과정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x의 값은 풀마 루트 3분의 루트 5. 뭐 한꺼번에 루트 3분의 5라고 써도 되겠고요. 지금은 왜 따로따로 썼냐면 유리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분모 루트 3 분자 루트 3 곱하는 겁니다. 곱한 결과 써주는 거 다시 한번. 자, 그럼 풀마 3분의 루트 15. 여러분 이제 이렇게 곱한 다음에 요 루트 안의 수 15에 제곱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없으니까 통과. 자, 그 다음에 예제 3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 4번은 노트에다가 좀 적어주세요. 노트. 이런 정도 문제 괜찮죠? 그죠?
풀이 과정을 노트에다 한번 적어줘 보세요. 노트 필기는 뭐 하루에 한 페이지 뭐 이렇게 이런 거 없어요. 매일매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요거는 이제 요 문제 자체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별표 두 개를 해놓고요. 2차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이제 우리는 제곱근이라는 걸 이해하고 이걸 풀려는 건데 꼭 제곱된 제곱수안이 x만 있을 필요가 없어요. x에 대한 다항식이 있어도 됩니다. 자, 먼저 제곱수 이퀄 우변에 상수항을 옮겨 놓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제곱해서 5가 되는 그 수가 x-3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x-3이라니까 x-3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라고 적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마이너스 3을 2항하면 되겠죠? 이렇게 2항. 그러면 x의 값은 x는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과정. 이거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자, 이거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자, 6번에는 문제 위에다가 별표를 해두고요. 마찬가지로 이거 한 문제는 노트에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4번은 노트에다 정리해 주세요. 자, 1번.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동영상을 멈추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 풀어보고 다시 동영상을 봐주세요. 자, 1번 풀이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그 제곱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죠. x-2 값은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니까 풀마 7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렇게 이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과는 따라서 x의 값은 2 풀마 미안합니다. 이게 루트죠. 예, 루트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루트를. 자, 2번도 비슷하네요. 그죠? 2번도 일단 마이너스 10을 이항을 합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의 제곱은 10이 되겠고요. 제곱해서 10이 되는 수가 x 플러스 1이라는 거니까 x 플러스 1 이퀄 여러분 선생님은 지금 여백 때문에 가로로 쓰고 있는데 여러분 세로로 쓰면 됩니다. 아래로 쪽으로 쓰면 돼요. 자, 그래서 풀마 루트 10 그리고 최종적으로 1을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10 이렇게 쓰면 됩니다. 3번을 볼까요? 일단은 최고창이 지금 완전제곱식 앞에 개수가 2니까 양변을 먼저 2로 나눠주세요 라고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면 x-5의 제곱 이퀄 8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똑같죠. 제곱해서 8이 되는 수이기 때문에 x-5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다. 자, 근데 이때 주의할 게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그랬죠. 8은 4 곱하기 2잖아요. 그래서 풀마 2루트 이렇게 먼저 제곱수를 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5를 이항하니까 x의 값은 5 풀마 2루트 2라고 쓰면 됩니다. 자, 4번 노트에다 적으라고 그랬죠. 자, 먼저 이항한 다음에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이항하기 전에 나눠줘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x 플러스 4의 제곱. 자, 나눈 다음에 이항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이거 잘못 썼네요. 36을 3으로 나누니까 12가 되겠죠. 12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곱해서 12가 되는 수니까 x 플러스 4의 값은 풀마 루트 12인데요. 12에도 제곱수가 있어요. 이런 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풀다 보면 제곱수가 있구나 이걸 금방 알 수 있어요. 풀마 4, 30이죠. 2 루트 3. 예,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를 이항하면 되니까 최종적으로 x의 값은 마이너스 4 풀마 2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완전 제곱식 제곱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데 처음에 얘기했지만 요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중에 근의 공식을 유도할 거예요. 잘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